안녕하세요. 비투더머니 한부장입니다. 먼저 제가 최근에 이것저것 좀 준비하느라 영상을 많이 올려드리지 못한 점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촬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야 할지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미 온라인 판매를 하시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제 댓글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니 이제 막 시작하려는 분들도 많을 것 같다는 생각에 온라인 창업이라는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이 영상은 정보의 홍수 속 유튜브에서 누구 말이 맞는지 갈팡질팡하며 아직 온라인 판매를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매일 관련 영상만 보며 시간만 낭비하는 분들에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다고 네이버 검색하면 나올 법한 뻔한 내용을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제가 직접 경험한 초보자도 6개월 만에 월 1000만 원 벌 수 있는 A to Z 테크트리 영상도 영상 중간중간에 그리고 마지막에 핵심이 나와 있으니 꼭 놓치지 마시고 정주행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은 제품을 사실 때 주로 어디서 구매를 하시나요? 쿠팡 또는 네이버에서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G마켓, 옥션, 11분가 등에서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쿠팡과 네이버를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초보 판매자들은 가장 익숙한 쿠팡과 네이버에서 판매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특히 스마트 스토어에서 많이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스마트 스토어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개인도 가입해서 판매 활동이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개인 회원으로 가입하고 6개월 동안 주문 건수 10개 이상 혹은 600만 원 이상의 매출이 나오면 마찬가지로 사업자 회원으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고 시작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6개월 동안 10건 주문이면 한 달에 3건씩 판다는 얘기인데 솔직히 달에 3개씩 팔 바에야 다른 거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6개월 매출 600만 원은 하루 매출이 약 3만 3천 원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팔아서는 현실적으로 먹고 살기 힘듭니다. 결론은 스마트 스토어를 먼저 시작하든 쿠팡을 먼저 시작하든 간에 사업자 등록증은 발급하고 시작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전 개인적으로 둘 중에 하나만 딱 골라야 한다면 스마트 스토어 대신 쿠팡에 입점할 거예요. 쿠팡이 초보자가 진입하기 좋은 이유는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한국 사람들은 네이버보다 쿠팡을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용자도 많고 매출 내기가 쉽다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스마트스토어 3개월 통합 매출은 약 4천만 원 정도 나왔고요. 쿠팡은 약 8천만 원 정도로 스마트 스토어보다 약 2배 정도 높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단지 제 매출을 자랑하려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쿠팡을 사용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상품을 올리고 특정 키워드에만 상위 노출시켜 놓으면 이 광고를 안 해도 팔리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냥 일반 노출 순위만 의지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내 상품의 노출량이 제한적이고 갑자기 순위가 하락하면 매출이 들쭉날쭉 할 수 있고요. 다양한 키워드 광고로 상품 노출량을 늘리지 못해 매출 볼륨 자체를 키울 수 없을 뿐더러 안정적인 매출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광고는 꼭 해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쿠팡은 스마트스토어보다 진입장벽이 낮다입니다. 요즘 유튜브 보면 스마트스토어로 한 달 만에 월 1000만 원 벌었다. 하루 4시간이라고 부수입으로 300만 원 벌었다 등 허무맹랑하고 자극적인 영상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스마트스토어는 쿠팡과 다르게 입점 한 달 만에 월천 버는 건 절대로 불가능해요. 왜 그런지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발 받침대를 첫 상품으로 올렸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이 상품이 몇 페이지에 노출이 될 것 같나요? 물론 이 상품이 경쟁 가능도가 낮으면 최신성을 받아서 5에서 10페이지 안에는 노출이 되어서 운 좋게 매출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요. 경쟁 강도가 높으면 아이템 스카우트 같은 프로그램으로 순위를 추적해도 노출 순위를 확인하기 어렵고 내 상품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찾기 힘들어요. 네이버로 발 받침대로 검색 후 최상단 광고 영역을 제외한 자연 노출 순위인데요. 2위를 제외하고는 쇼핑몰별 최저가, 브랜드 카탈로그로 묶여 있고 평균 리뷰 수도 800개에서 1000개 이상인 거 보이시죠? 쇼핑몰별 최저가, 브랜드 카탈로그를 처음 들어보시는 판매자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쇼핑몰별로 가장 저렴한 상품 가격을 보여주어 어떤 쇼핑몰이 해당 상품을 얼마에 판매하는지 비교해주는 서비스고요. 브랜드 카탈로그는 카탈로그 매칭을 별도의 신청이나 자동으로 묶이는 게 아닌 브랜드사에서 직접 가격 비교 카탈로그를 만들고 매칭할 수 있으며 해당 페이지를 구성할 수 있어요. 브랜드당 월 최대 20개까지 등록 가능하니 주력 상품의 메인 키워드로 구성해서 노출시키면 더욱 전략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서비스예요.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럼 이 발받침대 키워드로 상위 노출하는 건 네이버에서 아예 불가능한 건가요? 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리뷰 체험당 등 약간의 초기 자금이 조금
조금 필요합니다. 물론 쿠팡도 이 상위 노출하려면 약간의 투자는 필요하지만 스마트 스토어는 조금 과하게 해야 하고 인풋 대비 아웃풋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는 거예요. 물론 스마트 스토어에서 내 상품이 꼭 상위 노출되어야 잘 팔리는 건 아닙니다. 카페 바이럴 마케팅, 검색량 마케팅 등을 통해 내 스토어에 소비자를 유입시킨 후에 판매하는 방식도 있고요. 실제로 상위 노출이 되지 않는 판매자들이 이런 마케팅 비법을 사용해서 상위 노출된 판매자보다 더 많이 판매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온라인 시장에 갓 진입한 초보들이 하기에 어느 정도 허들이 존재하고 어려워서 추천드리지 않지만요. 월 매출이 8천에서 1억은 유지하고 있지만 그 이상 넘지 못하는, 쉽게 말해 매출 정체기가 온 판매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마케팅 비법이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번에는 쿠팡 시크릿 모드로 발 받침대를 검색해 볼게요. 시크릿 모드로 보는 이유는 쿠팡을 한번 클릭했던 상품들이 계속 따라다기 때문에 제대로 순위를 확인하기 어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스마트 스토어와 다르게 상단에 광고 영역의 2개 상품과 아래 랭킹 8위와 9위 상품은 리뷰가 100개 미만인데도 현재 1페이지 상단에 노출되고 있고요. 특히 랭킹 8위 상품은 아래 소비자들이 리뷰 남긴 일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올린 상품이고 최신성을 받아서 상단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쿠팡은 최신성 점수를 받고 판매가 일어나면 리뷰 개수 상관없이 무조건 상위 노출이 가능한 플랫폼이에요. 하지만 쿠팡도 스마트 스토어처럼 상위 노출이 되더라도 판매량이 받쳐주지 않으면 순위도 점점 뒤로 밀려나 나락으로 가니까 상위 노출되었을 때 무조건 판매가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 판매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론 지인 찬스를 써서 내 상품을 구매하는 방법도 있지만요. 우선 썸네일을 눈에 확 띄게 만들어서 클릭을 유발해 소비자들이 들어오게 만들어야 하고, 또 들어온 이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설득력 있는 상세 페이지도 준비되어 있어야 하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쿠팡은 스마트 스토어보다 광고 세팅이 단순하고 초기 광고비 부담이 적습니다. 쿠팡은 초보자도 몇 번만 해보면 광고 대행사 없이 쭉 광고를 운영할 수 있고요. 광고비가 스마트 스토어처럼 선 충전해서 사용하는 형태가 아니라 나중에 정상 금액에서 차감되므로 초기 부담금이 적어서 좋긴 하지만요. 신용카드처럼 당장 현금이 나가지 않는 것처럼 느낌이 들기 때문에 광고를 한번 세팅하고 귀찮아서 그대로 두시는 분들도 많고요. 아무런 광고 지식 없이 초반부터 너무 공격적으로 광고비를 소진해서 나중에 정산할 때 정산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 분들도 많아요. 광고 세팅하고 최소 3일에서 7일 간격으로 광고 보고서를 분석해야 하고, 광고 효율이 좋지 않을 때는 반드시 원인을 찾아 해결 방안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전에 촬영한 쿠팡 광고 영상에 나와 있으니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번째는, 네이버는 검색 기반의 플랫폼이고 쿠팡은 쇼핑에 최적화된 플랫폼이에요. 예를 들어 네이버에서 여름 원피스 출근룩이라고 검색해 볼게요. 보시다시피 중간에 스마트스토어 상품이 나오긴 하지만 네이버에 검색한 소비자는 대부분 요즘 어떤 스타일이 인기가 있고 편하게 입을 수 있나 등등 정보를 얻기 위해 검색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위아래로 보이는 블로그와 유튜브 콘텐츠에 먼저 시선이 가서 누르게 되고 자연스레 구매자의 시선이 다른 데로 가고 결국 이탈을 한다는 거죠. 물론 내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면 소비자가 내 콘텐츠를 보고 이탈을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쿠팡이나 네이버 등을 통해서 내 브랜드명을 검색해서 살 거니까 상관은 없지만요. 아직 초보자들에게는 적용하기 힘든 방법이죠. 반면에 쿠팡은 애초에 어떤 물건을 사려고 마음먹은 상태에서 검색을 하기 때문에 상품이 상단에 노출만 잘 된다면 정말 판매가 잘 일어나고요. 꼭 최상단에 노출되지 않더라도 다양한 광고로 내 상품을 노출시켜 충분히 많은 매출을 일으킬 수 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쿠팡은 소비자의 관심사, 검색 기록, 연령에 따라 키워드 검색 시 개개인별로 순위가 다르게 노출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경험해 보셨겠지만 쿠팡은 한 번 상품을 클릭했거나 구매했던 상품들은 정말 끈질기게 따라다니고 심지어는 푸시 알림까지 보내고 안 사고는 못 베기게 만듭니다. 유튜브에서 특정 영상을 즐겨보면 비슷한 주제 영상을 계속 추천해 주는 것처럼 쿠팡과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비슷한 점이 참 많은 것 같네요.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가 2개의 핸드폰으로 쿠팡 앱을 열고 걸그룹을 검색해 봤는데요. A 핸드폰에서는 리뷰가 137개 상품이 오가닉 순위가 1위고 B 핸드폰에서는 리뷰 개수가 15,000개 상품이 1위입니다. 심지어 A 핸드폰에서 광고 2위 상품은 B 핸드폰의 광고 2위 상품과 다르게 리뷰가 한 개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단에 광고로 노출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쿠팡은 상품을 처음 올리면 최신성을 받아 상단에 노출이 될 수 있고요. 그 이후에 롤링 형상으로 1페이지에서 5페이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판매량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리뷰가 많이 쌓이기 시작하면 1페이지에 자리 잡는
형태입니다. 이렇듯 쿠팡 로직은 항상 순위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롤링을 통해 여러 번 순위가 바뀝니다. 그래서 초보자들도 상품을 올리고 최대 일주일 안에 첫 주문을 받는 건 어렵지 않고요. 입질이 제일 빨리 오는 플랫폼이라 불리는 겁니다. 초보자가 스마트 스토어보다 쿠팡에 왜 먼저 진입을 해야 하는지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실 거라고 판단되고요. 사업자 등록증 발급하는 방법 및 통신 판매업 신고하는 방법을 이어서 설명드리려고 했는데요. 이 내용들은 너무 뻔한 내용이고 네이버나 그냥 유튜브 검색하면 너무나 많이 나와 있고 한 번만 해보면 적용하기 매우 쉽기 때문에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초보자들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기 전에 하는 고민들 중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나는 과연 어떤 사업자로 시작해야 조금이라도 절세를 하고 이득일까입니다. 간이가세자? 아니면 개인 사업자? 아니면 법인 사업자로 시작할지 많이들 고민들 하신다는 거예요. 각 사업자 종류마다 장단점이 존재해서 어떤 사업자로 딱 지정해서 시작하라고 정해드릴 수는 없지만요. 제가 각 사업자의 장단점에 핵심만 추려서 알려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현재 주어진 상황에 맞게 사업자를 선택해서 사업자 등록증도 발급받고 빠르게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간이가세사 장점인데요. 첫 번째로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절차가 간편하다이고요. 두 번째, 부가가치세 부담이 일반 가세자에 비해 낮을 수 있다입니다. 세 번째, 세무 및 회계 관리가 비교적 수월하다는 겁니다. 다음은 간이가세자 단점입니다. 첫 번째, 연매출이 8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되고요. 세금 계산서 발급이 제한되어 거래처와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여 사업 확장 시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입니다. 다음은 개인 사업자의 장점입니다. 첫 번째, 세금 계산서 발급이 가능하여 거래처와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죠. 두 번째,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업 운영과 세무 관리가 법인에 비해 간편하고요. 다음은 개인 사업자의 단점입니다. 첫 번째, 종합소득세 부담이 높을 수 있으며 소득이 증가할수록 세율도 상승합니다. 두 번째, 사업에 대한 법적 책임이 개인에게 직접 귀속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어려워서 파산 시 채무를 대표가 다 책임져야 합니다. 지금 자금 조달과 신용도 측면에서 법인에 비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법인 사업자의 장점입니다. 첫 번째, 법인 세율이 일정하여 매출이 커질 경우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 이미지와 신뢰도가 높아져 거래처 확대와 자금 조달에 유리합니다. 세 번째, 주주의 유한 책임으로 개인 재산이 보호된다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파산 시에 연대보증을 제외한 모든 채무를 대표자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입니다. 그 다음 법인 사업자의 단점입니다. 첫 번째로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초기 비용과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최소 100만 원의 자본금이 통장에 있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하고요. 단 이 돈은 여러분들이 법인 설립 후에 인출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재무제표 공시 등 법적 의무가 증가하여 관리 부담이 큽니다. 세 번째, 배당 소득에 대한 이중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네 번째, 개인 사업자처럼 대표자가 회사 돈을 함부로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가장 큰 단점이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각 사업자별 장단점을 알아봤는데요. 초기 사업 규모가 작고 간편하게 부담 없이 시작하고자 한다면 간이가세자로 시작하여 초기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고요. 간이가세자로 하다가 연 매출 8천만 원이 넘으면 개인 사업자로 전환을 하시고 운영하시다가 매출이 너무 커서 세금적인 부담이 생기신다면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각 사업자 형태마다 장단점이 있으므로 여러분의 사업 규모, 예상 매출액, 성장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또한 간이가세에서 개인 사업자 또는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 시에는 전문 세무서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절세 방법에 대한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아요. 다음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으로 창업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드릴 건데요. 단순히 요즘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으로 창업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게 대세라서 설명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정확히 온라인으로 창업하면 어떤 점이 이득인지 알고 가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 초기 투자 비용이 적다입니다. 물리적인 매장이나 창고가 필요 없어서 높은 임대료와 인테리어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단 쿠팡의 경우 월 매출 100만 원 이상일 경우 5만 5천 원, VAT 포함의 사용료가 부과되고 11.66% VAT 포함 수수료가 들긴 하지만 오프라인 매장의 보증금 및 월세나 인테리어 하는 비용에 비하면 훨씬 적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운영 비용이 적다입니다.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집에서도 운영할 수 있어 추가적인 비용이 작다입니다. 세 번째, 광범위한 고객 접근성 및 시장 규모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전국 또는 전 세계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할 수 있고요. 한 번만 세팅만 잘 해놓으면 직원 없이도 24시간 연중무휴 영업이 가능해서 매출 증대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이 용이합니다.
영리하다는 겁니다. 쿠팡이나 스마트스토어는 불가하지만 카페24시 같은 자사몰은 구매자 웹사이트 방문 기록, 소비자 구매 패턴 등을 수집하여 마케팅 전략 수집에 활용할 수 있고요. 고객의 취향에 맞는 추천 상품이나 맞춤형 프로모션을 제공해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사업 확장 용이성인데요. 새로운 시장 카테고리의 진입이 용이하고 추가 매장이 없이도 사업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온라인 창업의 장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온라인 창업도 장점만 있는 게 아니죠. 분명 단점도 존재하지만 단점에 비해서 장점이 명확하게 더 많기 때문에 좋은 점만 말씀드린 거고요. 온라인 창업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단점만 줄줄이 말하면 아 맞아 온라인 판매는 레드오션이고 나랑 안 맞지 라고 시작도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핑곗거리를 만드실 것 같아서 일부러 단점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다음은 상품 소싱 방법을 설명드릴 건데요. 상품 소싱이라고 해서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지만 상당히 간단하고요. 이 방법만 알면 바로 상품 등록하고 온라인 판매를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걸 이어서 말씀드리면 영상이 너무 길고 지루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 회차에 바로 이어서 올려드릴게요. 도매 사이트에서 상품만 소싱하고 나면 네이버 최저가가 더 저렴해서 현타가 오신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니까 꼭 구독, 알람 설정하시어 놓치지 말고 들어주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